광주36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 인성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행복을 담는 마음상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행복하게 시작하셨어요? 혹시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또 마음이 이런 표정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 이렇게 표정을 한번 바꿔보면 어때요? 네. 이 사진 보고 벌써 웃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예. 또 이렇게 환하게 웃어보면 여러분 마음도 그리고 제 마음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사진 보고도 못 웃는 친구들이 있으면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스마일하는 표정 도와주세요. 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두 번째 날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마음 먹기. 선택을 잘 해야 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어른들이요, 도대체 저 빨간 스포츠카 밑에 무슨 숫자가 써 있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16, 6, 68, 88, 98. 꽤 똑똑한 어른들이 모여 있는데도 답을 쉽게 못 찾네요. 왜냐하면 숫자에 규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옆에 있던 한 초등학생이 이 문제 쉬운데 이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아? 이거 아주 쉬워요. 87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87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세요. 정말 그렇게 보니까 답이 보이죠? 맞아요. 어른들이 계속 바르게만 보고 있는 그 장면을 어린이 초등학생이 고개를 돌려서 보는 순간 너무 쉬운 답을 바로 찾게 되네요.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니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도 때로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위에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네, 잘하셨어요. A, B, C예요. 역시 광주 36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똑똑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12, 13, 14. 잘 읽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가운데 글씨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겠어요? 네, B라고도 말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또 13이라고도 말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글씨가 똑같은 글씨였는데요. 알파벳으로 보면 B로 보여요. 반면에 숫자로 보면 13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글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의 틀로 읽느냐에 따라서 가운데 글씨는 완전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학교 오기 전에 밥 먹을 때도 국을 먼저 먹을지 밥을 먼저 먹을지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택했는지도 모른 채 선택했어요. 또 오늘 여러분 많은 걸 선택했어요. 바지를 먼저 입을 건지 윗옷을 먼저 입을 건지 세수를 할 때에 오른손으로 할 건지 왼손으로 할 건지, 이를 닦을 때 오른쪽을 먼저 닦을 건지 왼쪽을 먼저 닦을 건지, 이런 매일매일의 선택이 모여서 오늘 하루가 되죠. 근데 이 선택은요, 우리 마음 상자에 담긴 생각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 지금 머리가 길고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가 날씬한 예쁜 처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한 총각이요, 한 청년이 멋지고 예쁜 여학생일 것 같아서 쫓아가서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밀걸레를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이었네요. 여러분, 머리가 길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가 날씬한 사람은 처녀일 거라는 마음의 생각 때문에 이분이 당연히 예쁜 처녀일 거라고 쫓아갔지만 실상은 밀걸레를 두고 가는 할아버지였어요. 왜 이 할아버지를 처녀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상자 안에 이미 머리가 길고 다리가 날씬하면 처녀일 거라는 생각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 생각으로 할아버지를 쫓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한 실험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인간의 특성을 가르쳐 줄 겁니다. 한번 이 실험을 함께 보죠. 이번엔 병원 진찰실로 가보시죠. 만약 눈앞에서 의사가 바뀐다면 그래도 모를까요? 예,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검사 결과고 문제표 작성.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이요. 질문을 하던 중 볼펜을 떨어뜨리는 의사. 볼펜을 줍는 척하며 책상 밑으로 사라지는데 어디 특별히 아픈 데는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이때 고개를 들고 의사를 바라보는 영승 씨. 그러나 눈치를 못 채는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볼펜을 줍는 순간 의사가 바뀝니다. 일부러 말을 걸어보는 두 번째 의사. 다 쓰셨어요? 갑자기 의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담배 안 하시고요? 네. 채식은 자주 하세요? 그냥 급식 때 나오는 거 아니면 급식으로? 눈앞에서 빤히 보고 듣지만 바뀐 걸 모릅니다. 이번엔 의사 한 명을 더 등장시킵니다. 생김새가 전혀 다른 3명의 의사. 이 정도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예,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인 씨가 의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네. 아이고, 다시 볼펜을 떨어뜨리고 의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하루에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는 몇 시간 정도 하시죠? 4시간? 4시간이요? 이때 의사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세 번째 의사도 말을 건넵니다. 운동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실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데도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뭐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네. 그냥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서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바보 아니고선 이런 거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네, 실험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네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바뀌는데도 바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바뀌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토록 우리 마음 안에 선택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 마음 상자 안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 상자 안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생각들을 통해 멋진 선택을 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한 소녀가 있네요. 이 소녀를 소개한 이 잡지에 보면 이 소녀는 머리를 빗다가 죽을 수 있다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소녀가 머리를 빗는 건 늘 해야 될 일인데 이 머리를 빗다가 죽을 수 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이 소녀는 지구상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아주 몇 명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머리 빗질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요, 머리카락을 빗다가 정전기가 일어나서 전기가 발생하는 순간 바로 머리 안에 뇌 쇼크가 생겨서 죽을 수 있는 아주 희귀한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일어나 머리를 빗어야 되는 여학생에게 이런 병이 있다면 얼마나 자신은 불행한 사람, 자신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한탄하거나 자신의 삶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나쁜 환경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소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바로 이 소녀가 기자에게 남긴 인터뷰가 저에게 감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녀가 기사의 끝에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다르게 태어나긴 했지만 내 인생에 가득한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 머리 빗어서 죽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희귀병, 몇 명밖에 없는 이 희귀병 때문에 나는 정말 불행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나는 정말 재수 없는 나쁜 인생을 타고났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친구하고 조금 다를 뿐이라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이 불행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불행 외에 나에게는 더 많은 행복한 것들이 있으니 내 인생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멋진 선택 아닌가요? 이 소녀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이런 멋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광주 삼육초등학교 모든 어린이들도 마음상자에 이런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멋진 선택을 위해 마음상자에 어떤 생각을 담아야 할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좋은 생각들이 많이 담겨있는 사람일수록 바른 선택, 멋진 선택을 할 수 있죠. 앞에 그 소녀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상자 안에 지금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여러 선택들 중에 정말 멋진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우리 마음상자 안에 어떤 생각을 담을 때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와 함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개척기에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막 나라가 시작되는 개척기 18세기 초에 미국으로 향해서 이민을 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이 두 사람이 미국 이민을 가게 되는데 한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고 한 분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결심을 하고 이민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당시 유럽에 신앙의 자유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더 훨씬 자유로운 신대륙에서 정말 자유가 만끽되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목적으로 미국을 향해 오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이민을 온 마르크 슐츠는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야 하겠다. 마르크 슐츠는요, 돈이 되게 벌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유럽이 아닌 새로운 땅에서 기회를 잡고 큰 부자가 돼서 자손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고 싶은 목적으로 미국을 오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르크 슐츠의 가문의 여러 자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이후, 그리고 두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온 이후 150년이 지나고 이 두 사람은 5대의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서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과연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온 조나단 에드워드와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돼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르크 슐츠의 두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후손들은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896명 중에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가 130명, 그리고 공무원이 80명. 반면에 마르크 슐츠의 가문의 1062명의 자손들은요,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빈민자가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이 460명. 여러분,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자손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 것들을 이 두 가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바로 이분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훌륭한 청교도 회중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치는 멋진 분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유명한 미국의 명문대학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소에 꼭 지키기로 결심한 70가지 결심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70가지를 다 읽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처음 몇 개와 마지막 몇 개를 읽어드려 볼게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결심문이에요. 첫 번째,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이를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이 결심문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여러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이 다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겠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마지막 결심문 5가지를 더 한번 보죠. 66번. 어느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친절한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67번. 고난으로 인해 더 나아진 점과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도록 하자. 68번. 약점과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신앙 관련 사항이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간구하자. 69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을 항상 행하도록 하자. 70번.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아, 그랬네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을 향해 갈 때 그가 가진 마음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 신앙대로 살겠다는 그 결심으로 살고 그의 삶을 선택했을 때 그의 가문 전체가 미국 사회에 아주 유익을 끼치는 유용한 인물들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마르크 슐츠는 단순히 돈 벌어 큰 부자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실상 그는 당대의 미국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세상에 여러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불행한 삶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주 삼육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여기 투명한 빈 상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투명한 빈 상자 속에 여러분이 뭘 채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선택이 행복한 선택이 될지 불행한 선택이 될지
성공하는 선택이 될지 실패하는 선택이 될지를 결정하는 힘이 될 거예요. 과연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채우시고 싶어요? 마르크 슐츠 아저씨처럼 나는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채우고 싶은 어린이들도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기억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그의 마음의 생각들을 채웠을 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모두가 세상에 유익이 되는 멋진 사람들이 됐죠. 광주 삼육초등학교 멋진 친구들, 이제 오늘 결심하지 않으실래요? 여러분의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의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그렇게 결심하는 친구들, 앞으로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 모든 광주 초등학교 모든 어린이들이 이런 멋진 결심하는 하루가 되기를 목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게요.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먹고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는 기준을 세우게 도와주셔서 우리 광주삼육초등학교 친구들은 결코 후회함 없는 선택만 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것들, 향이 날아가고 맛을 잃어가는 뜨뜻미지근한 우리. 뜨거운 따뜻한 온도가 우리에게 필요해. 뜨겁게
따뜻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 뜨거운 사랑. 지금 너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 십자가 사랑. 지금 너에게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지금 뜨뜻미 지금 차가워진 마음 하나님의 사랑 뜨뜻하게 나를 감싸.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마음 따뜻하게 우릴 채워.